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분야 질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복적인 것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소 더 진보적인 정당의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이 이번에는 완전히 없는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뭐 다른 질문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비문연대로 해서 바른정당에서 3자 연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선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 대선의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다.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바빠가지고 우리 선대위원장님, 우리 노회찬 선대위원장님 잘 못 만났는데 어젠가 보니까 목표 지지율을 15%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당장 지금 선거 비용 환급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15%, 20% 가지고 당선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홍준표, 안철수 넘어서는 것도 그분들이 1등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1등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홍준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를 제껴서 1강 2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문재인 구도 만들고, 아마 5월 9일 투표할 쯤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지대 단일화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은 다 무산됐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오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시민혁명을 거친 후에 대선입니다. 노 정객들이 과거에 통하던 어떤 큰 기술, 그런 선거구도 변화나 또는 뭐 네거티브로 한 방에 판을 뒤집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2차 토론인가 심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당 안팎에서 굉장히 시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15%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면 문 후보 측에서 싫어하고 뭐 압박하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지지율이 빠지고 다른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속이 타지요. 또 지지자들도 속이 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지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분들의 자유고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지지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정의당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전략적인 그런 선거에서 당의 정책과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당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그런 정당은 우리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묻지마 지지하고 또 우리 후보를 비판하는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당의 후보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한다는 것은 정의당이 매우 건강한 정당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정의당이 아주 좀 더 단단해질 것으로 봅니다. TV 토론에서 심 후보님은 다른 후보들 전방위 압박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론가 역할이라고는 냉정한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넘어서는 심 후보님이 생각하는 역할이나 또는 대책,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장점을 하나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대통령 후보는 자기의 가치와 소신과 비전 정책을 가지고 여러 경쟁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선 후보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승자독식 정치 문화가 있고 또 양자구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유력 후보가 아니고 또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도우미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언론의 관행에 대해서 저는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저는 늘 그랬듯이 저의 소신과 정책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토론에 임하는 원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안보 장사, 이 가짜 안보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 장사가 우리 정치를 매우 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불평등 해소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님들 뭐 장점은 많은데, 문재인 후보님은 우선 대세지 않습니까? 대세. 대세 후보로서의 여유가 묻어나온다,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은 바람이 좀 세지 않습니까? 바람에서 오는 긴장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유승민 후보는 토론 평가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셔서 토론하는데 제일 토론 상대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유승민 후보 상대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홍 후보님은 좀 빨리 사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일이 이제 뭐 상당히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단일화에 대한 의견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선거 전략 때문인지 이 통합 이런 슬로건은 많이들 내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토론회에서 우리 심 후보님께 같이 가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하던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또는 안철수 정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또 새 대통령이 제안을 해본다면은 내각에 참여할 그럴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촛불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그리고 광범한 시민사회계 또 보수 후보라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저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력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합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통합력이 국정농단 세력들을 좀 봐주고 대체로 이렇게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타협하고, 그것이 통합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할 때 또는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야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통합은 60년 기득권 정치를 통해서 갈라진 우리 국민들, 극단적인 양극화, 그 다음에 갑을관계,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 이런 국민들의 그 상태를 극복해서 정말 같이 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다. 말하자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책임 있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 통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통합은 강력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선의 타협 그리고 가장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이제 탄핵소추 국면 때도 그랬습니다. 탄핵소추 국면 때도 큰 당들, 큰 야당들 주저하고 망설이고 뒷걸음치고 할 때 그 야당들 중심 잡아서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는데 저 심상정과 우리 정의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통합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건 좋은데요. 지금 국회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섭단체만 해도 내시고 뭐 과반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현실적으로 같이 뭔가 협치되지는 그 의견이 다르더라도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게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단순히 그 뜻에 맞는 것만 또는 어떤 애초에 최근에 이제 대선까지 오는 국면에서의 어떤 순수성 이것만 이렇게 강조해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현재 국회는 사실상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부정됐다. 그러니까 80%의 국민이 탄핵을 요구했고 그 뜻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1, 2월 달이 수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그 어떤 개혁 법안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저는 제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1월 달에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은 모든 개혁을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 파면 탄핵받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바른정당까지 합의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이라면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의 3분의 2가 지지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개혁 국회를 선언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국회의 태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그 직권상정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합법적 테두리 내의 비상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상하게 1700만 촛불을 들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에 있는 이런 비상한 상황이라면 국회도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비상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일상적인 해법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야를 가르고 진보 보수를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바른정당까지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 법안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책임 있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공수처법도 바른당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만 18세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도 충분히 저는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법안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하나도 처리 안 했어요. 이것은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통합력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문 중에 문재인 또는 안철수 정부가 들어서서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온다면 하시겠느냐, 이런 게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후보들은 누가 되더라도 소수 권력이기 때문에 연립정부 또는 공동정부 구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에 하나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공동정부 또는 연립정부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띄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 하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정책을 가지고 여러 경쟁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선 후보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승자독식 정치 문화가 있고 또 양자 구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유력 후보가 아니고 또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도우미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언론의 관행에 대해서
저는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저는 늘 그랬듯이 저의 소신과 정책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토론에 임하는 원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안보 장사, 이 가짜 안보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 장사가 우리 정치를 매우 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불평등 해소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님들 뭐 장점은 많은데, 문재인 후보님은 우선 대세지 않습니까? 대세. 대세 후보로서의 여유가 묻어나온다,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은 바람이 좀 세지 않습니까? 바람에서 오는 긴장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유승민 후보는 토론 평가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셔서 토론하는데 제일 토론 상대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유승민 후보 상대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홍 후보님은 좀 빨리 사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선일이 이제 뭐 상당히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그 단일화에 대한 의견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선거 전략 때문인지 이 통합 이런 슬로건은 많이들 내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토론회에서 우리 심 후보님께 같이 가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가던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또는 안철수 정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또 그 새 대통령이 제안을 해본다면은 내각에 참여할 그럴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촛불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그리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정치주 분야 질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복적인 것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소 더 진보적인 정당의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이 이번에는 완전히 없는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뭐 다른 질문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비문연대로 해서 바른정당에서 3자 연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선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 대선의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다.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바빠가지고 우리 선대위원장님, 우리 노회찬 선대위원장님 잘 못 만났는데, 어젠가 보니까 목표 지지율을 15%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당장 지금 선거 비용 환급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15% 20% 가지고 당선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홍준표, 안철수 넘어서는 것도 그분들이 1등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1등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홍준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를 제껴서 1강 2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문재인 구도 만들고, 아마 5월 9일 투표할 쯤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지대 단일화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은 다 무산됐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오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시민혁명을 거친 후에 대선입니다. 그 노 정객들이 과거에 통하던 어떤 큰 기술,
그런 선거구도 변화나 또는 뭐 네거티브로 한 방에 판을 뒤집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2차 토론인가 심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당 안팎에서 굉장히 시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15%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면 문 후보 쪽에서 싫어하고 뭐 압박하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지지율이 빠지고 다른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속이 타지요. 또 지지자들도 속이 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지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그분들의 자유고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지지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정의당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전략적인 그런 선거에서 당의 정책과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당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그런 정당은 우리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묻지마 지지하고 또 우리 후보를 비판하는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당의 후보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한다는 것은 정의당이 매우 건강한 정당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정의당이 아주 좀 더 단단해질 것으로 봅니다. TV 토론에서 심 후보님은 다른 후보들 전방위 압박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론가 역할이라고는 냉정한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넘어서는 심 후보님이 생각하는 역할이나 또는 대책,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장점을 하나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대통령 후보는 자기의 가치와 소신과